어제 파이 투데이였죠. 뭐 가격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었죠. 제가 뭐 파이 10만 개 프로젝트 하고 있지만 꼭 파이 생테크 서당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파이 10만 개를 확보하셔야 되고, 그 하나만의 목표를 위해서 제가 그 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파이 코어 팀한테 참 제가 6, 7년간 지켜보면서 저는 뭐 미래를 보거나 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미래를 보려고 참 뭐 증권회사 다니다 보니까 수도 없이 노력을 했고, 얘네들은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일을 하는 모습을 봐서. 그래서 이게 10만 개 프로젝트를 하면 뭐 자연스럽게 참 백만장자 되고 100억 부자 되는데,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보통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부자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부자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부자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RWA 토큰,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쓰일 수 있는 토큰이잖아요. 230개국이라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UN 가입국 수보다도 많고 피파 회원국보다도 많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한국의 수출 대상국 220개국보다도 많고, 그렇게 230개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억 명이라는 숫자를 잡았습니다. 10억 명이라는 것은 그냥 10억 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래요. 이 니콜라스 부부의 어떤 생각이 10억 명에 이르는 과정,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뚱이가 우리 몸뚱이건 쇠덩이건 나무건 흙이건 원자건, 이게 과학자들이 보니까 실제로 뭐가 있는 거는 10억 분의 1이고 나머지는 다 공간이라는 거예요. 10억 분 원자를 보게 되면 이 상암동 축구장에 있는데 축구장에 있는 개미 한 마리가 10억 분의 1이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텅 비어 있더라. 쇠덩이건 가장 단단하다건 다이아몬드건. 그러면 10억 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 가능성의 바다라는 거죠. 텅 비어 있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이 밝힌 얘기잖아요. 이 가능성의 바다에서 수많은 입자들이 또 뭉치고 합쳐지고 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원자 구성이 돼 갖고 쭉 나가는. 그러니까 코어 팀에서 얘기하는 10억 명이라는 것은 어떤 이 사람들이 파이의 어떤 앞으로의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던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제2의 인터넷 혁명이다. 제1의 인터넷 혁명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제2의 인터넷 세상은 인간이 깨어남에 따라서 실제 인간임이 증명이 되는 그런 이제 진실의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KYC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또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파이 10만 개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10만 개 가격도 마침 싸고 이 10만 개를 향한 현실적인 자산 구축 로드맵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파이 네트워크의 이 젊은 부부들이 일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일을 해보려고 하니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고 어떤 생각이 물질로 드러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이코 팀도 이제 뭐 채굴 한다라고 해서 막 채굴을 했죠. 그랬는데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 그래갖고 이제 컨셉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로 간다. 그러면서 노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덱스가 생기고 유동성 풀이 생기고 하면 또 달라질 테지만 그동안 우리는 채굴 광부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 파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해커톤 대회 같은 것도 막 이런 뭐 대학을 찾으면서도 하고 그냥 열어서도 하고 뭐 파이 브라우저에서 여러 가지도 이제 막 했지만 진짜 이제 개발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이브 코더들을 소개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정확히 기록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거는 다 물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했건 행동을 했건 생각을 했건 그게 어디에 흔적이 남아도 다 흔적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1차 인터넷 혁명 때는 그냥 볼륨만 확 키웠다면 2차 혁명 때는 사람 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미나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계를 좀 느끼는 게 이게 제미나이가 거짓말도 좀 하고 모르는 걸 아는 척도 하고 막 너무 앞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제미나이 뽑은 제미나이 쓰면서 사람을 해고했다가 다시 그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자료 만들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보다 편집증과 선입견이 더 심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보다 알고리즘에 걸리면 그 알고리즘에 걸리면 그 알고리즘을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을 써보니까 그 사람을 더 왜곡되고 더 편집되고 편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편향적으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쓰면서 사람을 해고했다가 해고한 사람 중에 다시 10% 뽑고 20% 뽑고 뭐 어디는 다시 50%까지 뽑고 한다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어 팀이 처음에는 채굴 광부를 했다가 KYC를 그렇게 강화하는 거 아니야.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이 균형 감각, 디지털 세상에서의 정직성, 정보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중국이 뭐 알리바바가 25,000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288,000개의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화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알고리즘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미국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공지능도 사람의 알고리즘을, 저 같으면 한 4개월 정도 걸리니까 저의 알고리즘을 얘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왜곡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인간은 평생을 살은 부부래도 어느 날 갑자기 남이 될 수가 있고, 어제까지 원수로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사랑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을 하다 보면 그 양자역학 하면서 이제 제일 어려운 말이 그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붕괴라고 그러면은 붕괴가 되면 뭐 혼란스러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파동함수의 붕괴는 뭐냐면 가능성의 세상에서 확정된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확정이 잘못된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건데 그게 잘못된 확정이에요. 그거를 넘어서는 게 돈그릇 만들기라는 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KYC는 진짜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파동함수 가능성 상태로 있을 땐 진실이야. 그런데 이걸 딱 잡은 순간 제가 토요일 날 파이 경제학교 하면서 우리 파이오니어님 한 분 보고 제 물건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 4개를 골라갖고 4개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 고르시라고 해봤어요. 그분 골랐죠. 그런데 그분이 고르기 이전에 그분 뇌에는 어느 거 골라라는 사인이 먼저 들어가는 거. 그분 뇌에 지시하는 존재가 있는 거. 이게 벤자민 리벳의 실험이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뇌로 하여금 이 결정을 하게 한 놈은 누구냐? 진짜 나는 누구냐? 이 진짜 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가능성의 바다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내가 1억을 가져본 적도 없고 파이코인 10,000개 가져본 적도 없지만 이게 되면 파이코인 10만 개, 30만 개, 100만 개, 300만 개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은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 개 하는 거를 이제 파이한테 배운 거죠. 이 파이코인에서 요구하는 KYC나 제가 지금 10만 개 벌기 위한 진짜 KYC 같다라는 거죠. 여기 왜 G를 설명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시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KYC를 했다고요. 두 번째는 무슨 해커톤하고 뭐 파이 브라우저에 뭐를 하고 앱의 보편화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뭐 미국의 대학 세 군데 가서 하고 해커톤 대회도 하고 이래갖고 쭉 이제 시장 조사를 한 거죠. 파이오니어들 대상으로도 하고 각자의 인생이 엄청난 데이터예요. 뭐 저랑 파이 경제학교 하시는 분, 뭐 평생 가구 장사 하시는 분도 평생 구두 닦기 하신 분도 계시고 평생 저처럼 돈 장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던 놈도 있고 평생 IT 하던 사람도 있고 평생 식당 하던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 사람의 삶이 이 파동함수장에서 이게 자산이라는 거죠. 이게 삼성도 이런 걸 잘하거든요. 삼성도 그냥 사람들을 들들들들들 볶는 데잖아요, 삼성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무수익 자산을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을 알 낳는 닭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이게 삼성이 사람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하다 안 되면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파이 하시는 분들 또 이 영상 1억 현찰 만져보지 못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를 사시면서 60년, 70년, 80년 살아오셨다고요. 어떤 걸 하셨고, 자녀 양육 경험도 했고, 가게도 하셨고,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이제 어떤 데이터 카드, 상황 카드라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거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일 안으로 80만 개 하시게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 안까지도 연결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의 인생 카드, 자기 자신의 데이터 카드, 100건의 데이터 카드. 이렇게 이제 제가 한 거고, 파이는 이거를 파이오니어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미국의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커톤 대회 같은 걸 했죠. 그러다가 이제 코딩이 자연어로 코딩이 되니까 요번에 6월 28일까지 우리 보고 바이브 코드 좀 소개하세요. 이게 얼마나 소개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이브 코드를 직접 소개하든지, 근데 이건 6월 28일 지나도 이제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생태계를 새로 만들려면 10만 개를 갖고 있는 새로운 자기를 만들려면 자기 자신의 인생 상황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것을 이제 요구한 거지, 파이 하면서 제가 배운 거고요. 이게 왜 호랑인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벌써 16분이나 됐네. 3단계가 파이가요. 제가 썸네일에서 뭐냐면, 야, 이 파이 내가 하다 보면서 이 사람들은 부자의 개념을 바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파이오니어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라면 어떡하냐면,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파이는 아니야. 구매력이야.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백화점의 VIP 같은 것도 옛날에 은행 같으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세상이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 사람이 통장 잔액이 얼마냐, 은행 같으면은 통장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봤잖아요. 증권회사도 이 사람 자산 규모가 얼마냐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펀드를 가입하든지 안 그러면 주식 매매를 하든지 수익을 얼마를 만들어 주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돈 장사들의 거고, 파이는 제가 파이코인 10만 개를 하는 거는 파이 생태계 내에서 10만 개를 쓰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파이코 생태계 내에서 10만 개를 써서 30만 개를 벌고 10만 개를 써서 100만 개를 버는 구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개를 가진 사람을 10만 개를 갖는 걸 양성하겠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10만 개를 쓸 줄 아는 사람이죠. 이게 파이코인이 생각하는 부자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파이코인이 10만 개다 그러면, 10만 개가 1불이 가면 10만 불이네. 10불 가면 이게 100만 불이네.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60 넘은 사람이 진짜 부자 되려면요, 그 10만 불을 10만 불이 쓸 때가 있어야 돼요. 100만 불이 쓸 때가 있어야 돼요. 파이가 1불까지 10만 개 확보한다. 10만 개 확보한다. 그러면 나는 파이 생태계에 내에서 그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은 이 파동함수의 가능성의 영역에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든지 그 사람한테 10만 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파이코인을 사야 할 때, 제가 맨날 아직 파이코인 살 때 안 됐습니다. 살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5센트인지 17센트인지 20센트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혹은 1불이건 2불이건 10불이건 사야 될 때는 사서 그때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10만 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10만 개를 쓸 줄 아는 사람이 10만 개를 갖게 돼요. 이게 파이코팀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10만 개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 10만 개가 생기더라도 생겨. 그래서 제가 상황 카드, 이게 말과 관련이 있어요. 말 뒷발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그 다음에
파이 생태계에서 근데 10만 개를 쓴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니라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스고 IRRA고 하는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파이에서. 토큰으로. 그러려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 중에 주식을 고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파이의 많은 앱 중에 앱을 고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파이 10만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당차 이 앞으로 3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되는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노동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오너가 돼가는 거예요. 오너. 이게 왜 닭이냐? 근데 왜 닭인데 일반 닭이 아니라 수탉이 암탉 등 위에 올라가는 거로 했느냐? 이래야지 알을 낳거든요. 이 4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개냐? 그 다음에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키는 게. 닭띠 다음에 개띠죠. 개띠 다음에 돼지띠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가 이렇게 230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KYC를 하고, 그 다음에 앱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실제 활동에 이렇게 쓰이게 하는 이 사람들의 전략을 쫙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부자는 구매력 부자구나. 소유형 부자가 아니라 구매력 부자구나. 소유형 부자는 언제든지 될 수 있어요. 차트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이코인에다가 파이코인 10만 개 프로젝트에 응용을 한 것이랍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파이 생테크 서당 가입하시면 돼요. 거기서는 뭐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고 질의응답도 받을 수 있고 평등하니까. 감사합니다.